여러분, 혹시 몸이 아플 때 약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약이 없다는 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공포에 맞서서 우리 손으로 직접 약을 만들고자 했던 한 나라의 아주 특별한 자립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약이 귀했던 시절, 역병,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앙이었죠. 그 많고 많은 질병 중에서도 당시 사람들을 가장 큰 공포에 떨게 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학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라리아입니다. 다른 병도 많았지만 이 학질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학질에 걸리는 것 자체를 공포스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물론 치료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전통 한약재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약재들이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다는 겁니다. 게다가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어야만 했죠. 자, 이렇게 암담하기만 했던 상황에서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새로운 약의 등장이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였죠.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약, 바로 양약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양약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과 함께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금계랍이라고 불렸던 말라리아 치료제 퀴닌인데요. 이 약의 효과는 그야말로 기적 같았다고 해요. 한약처럼 천천히 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병의 원인인 말라리아 원충을 혈액 속에서 직접 죽여버렸으니까요. 이걸 먹은 사람들은 단 몇 번 만에 열이 싹 내리고 몸이 가뿐해지는 걸 경험했는데 정말 마법처럼 느껴졌겠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이런 강력한 서양약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도 정작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개발해낸 신약은 놀랍게도 소화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 무서운 전염병도 아니고 왜 하필 소화제였을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3배. 이게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조선시대 성인 남성이 한 끼에 먹는 밥의 양이 지금 우리보다 무려 3배나 많았대요.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의 보고서를 보면 말라리아 다음으로 가장 흔한 환자가 바로 소화불량 환자였다고 할 정도였죠. 그냥 좀 더부룩한 수준이 아니라 급체나 소화불량이 당시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병호 선생의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11가지 전통 생약 재료에 서양의 추출법을 접목시킨 건데요. 기존처럼 약재를 물에 넣고 푹 끓이는 게 아니라 서양 방식처럼 포도주, 그러니까 알코올을 사용해서 약의 좋은 성분만 쏙쏙 뽑아낸 거죠.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 탄생한 한국 최초의 신약, 바로 활명수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초창기 제약업의 선고자들은 단순히 약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는 사업보다 훨씬 더 크고 숭고한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활명수를 개발한 민병호 선생은요, 약을 팔아서 번 돈을 몰래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나중에는 일제의 감시가 너무 심해지니까 현금 대신 약 자체를 만주로 보내서 거기서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대요. 꽉 막힌 속을 뚫어주던 소화제가 막혀있던 독립자금의 물꼬까지 터준 셈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위대한 선구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 박사님입니다. 9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오랜만에 돌아온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이 신념 하나로 그는 모든 걸 걸고 제약회사를 세웁니다. 그때 약 광고들 보면요, 진짜 황당한 게 많았어요. 만병통치약이다, 이거 하나면 다 넣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했던 거죠. 하지만 유일한 박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광고에 이렇게 썼어요. 이 약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심지어 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약효를 설명하기까지 했죠. 이건 단순히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의식을 일깨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시간이 흘러 끔찍했던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잿더미 위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약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죠.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겨우 제약시설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제약산업의 뼈대를 만들어준 게 바로 복제약, 영어로는 제네릭이라고 하죠. 이걸 가끔 가짜약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리지널 약이랑 성분, 효과, 안전성까지 모든 게 똑같다는 걸 아주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서 증명해야만 만들 수 있는 약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의 절반 이상이 복제약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제약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차곡차곡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훗날 우리만의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힘을 바탕으로 모방을 넘어 창조로 나아가는 한 편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1991년 야심차게 항생제 신약 개발을 시작했지만 2년 뒤 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약에서 심각한 독성까지 발견되면서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폐기됩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죠. 하지만요, 몇몇 연구원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시키는 다른 일을 하고 밤에 몰리 모여서 연구를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처럼 304번째 도전 만에 새로운 물질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실현은 끝나지 않았죠. 이번에 미국 FDA 승인이 미뤄지면서 거대 글로벌 파트너사마저 우린 빠지겠다며 등을 돌려버립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 2003년 우리 연구진들이 결국 오직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역경을 뚫고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FDA 승인 신약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이 눈물겨운 성공 이후 대한민국의 신약 개발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난 120년 동안 이렇게 끈질기게 달려온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1999년에 우리나라 1호 신약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신약이 무려 33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서 시작해서 이뤄낸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이런 눈부신 성공 뒤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똑똑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작지만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바이오 벤처가 신약 후보를 찾아내면 돈과 인프라를 가진 큰 제약회사가 이걸 사서 임상시험부터 판매까지 책임지고 쫙 밀어주는 거예요. 서로 잘하는 걸 하는 거죠. 최근 단 6년 만에 개발된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이 바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자, 120년. 왜 이렇게 길고 험난한 길을 걸어와야만 했을까요? 그 모든 이유를 담고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약 주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라를 지키는데 군대가 필요한 것처럼 전염병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건 역시 한 나라의 독립과 안보를 지키는 아주 근본적인 기둥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약품을 만드는 기술력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한 나라의 안보와 주권에 직결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각자의 제약 주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텐데요. 그런 시대에 우리 인림 전체의 건강은 과연 무엇에 기대해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